바이오 피드백이란 단어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이오 피드백에서 배우는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이해란 제목으로 바이오 피드백을 이해를 하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소단의 개구리가 물이 끓는 온도가 돼서 죽기 전까지는 느끼지도 못하고 행복하다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이오 피드백이란 단어는 바이오와 피드백을 합성한 단어입니다. 바이오는 살아있는 인간의 생명체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피드백은 전달해주고 회신해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이오 피드백, 뉴로 피드백 이러한 단어는 뇌파 연구하는 분들에게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바이오 피드백의 원리는 자전거를 배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처음 자전거를 탈 때는 균형 잡는 법을 알지 못해서 계속 넘어집니다. 그리고 최적의 균형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초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것뿐입니다. 하나 궁금한 점은 왜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다치고 아프고 하면서 자전거를 배우려 하고 하려고 할까요? 이것이 중소기업의 사장들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 마음이 자전거를 배울 때와 같은 거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계속 넘어지다가 뒤에서 누군가가 내가 잡아줄 테니 너 한번 다시 시도해봐 하고서 조금 넘어지고 하는 부분이 반복은 되지만 어느 시점 돼서 자전거 핸들을 잡고서 앞으로 꾸준하게 나아가면서 계속 페달을 밟고 중심을 잡아갑니다. 몸이 균형점을 찾아내는 것이죠. 중소기업이 살아가는 시점을 찾듯이 같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뒤에서 잡아주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에 다시 넘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내 힘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도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바이오 피드백이란 단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느 시점이 되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것을 중소제조업이라는 부분에서 생각한다면 어떻게 더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 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회사를 계속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하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 설립을 하고 리스크 시점은 처음에 연구개발, 시험, 클레임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내가 조금은 힘이 있지만 그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처럼 리스크가 많은 시기이면서도 방향성은 무제한합니다. 성공할 수 있는 방법과 실패할 수 있는 방법이 같이 공존하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을 지나서 회사도 커지고 매출도 늘어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걱정을 조금 놓아놓는 시점이 관리의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점에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인사이트 관리, 통찰력 관리 부분입니다. 대기업에서 후계자 양성이나 경영권을 넘겨줄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주 보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공한 사업가가 병원에서 후계자를 결정짓는 것이 과연 현명한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아집과 이기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업가를 찾기 위해서 이 경영자가 리스크 시점부터 내가 섀도우로서 아니면 서포터로서 도와준다는 마음, 아니 내가 섀도우나 서포터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미리 준비를 한다면 이 관리의 시점이 되기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게 발전하는 시점이 되고 인사이트 관리가 아니고 성공하는 회사로 꾸준하게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엇을 남겨주고 또 이기심을 버리고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섀도우나 서포터가 될 수가 있다게 되면 그것이 관리의 시점에서 가장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중소제조업의 치료학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고 미리 대처하지 못하면 소단의 개구리처럼 펄펄 끓어 100도가 되기 전까지는 행복하게 아주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중소제조업 성공의 힘은 상생과 협력입니다. 개인은 절대 조직의 힘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중소제조업의 한계는 생산과 관리, 어느 것 하나 빠뜨릴 수 없이 관리해야 하는 중소기업 사장의 시간 관리 때문입니다. 바우처, 지사화 사업, 마케팅 지원 사업 등등 상생의 지원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내 회사가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갈 것인가, 내 회사에 없는 조직은 어떤 것이고 어떤 부분을 내가 부탁을 하고 배우고 같이 협력을 하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많이 보시고 많이 연습돼 보시고 충분히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SWOT입니다. 수학 분석입니다. 이 수학 분석의 의미를 혹시 단어로만 이해하고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그것의 중요성을 잊어버렸는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S는 strength, 강점, 허상 및 착각은 아닌지 정말로 강점 및 마케팅에서의 강점은 혹시 무엇일까? weakness, 약점, 혹시 내가 관리 가능한 부분 혹은 관리 불가능한 부분은 뭔지 어떤 게 있을까? 자금 및 조직, 파트너 및 멘토, 회사 관련 패스트, threat, 위협들 이것도 근심, 걱정들, 자금, 이자, 대인관계 등을 생각해 보시면서 그냥 위협과 걱정, 불안하게 생각되는 것들로만 내가 이거를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진짜 위협이 뭔지. opportunities, 기회 부분입니다. 우선순위를 놓고 그 첫 번째 기회에 첫 번째 기회 그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빠뜨리고 안 하고 있는 것은 뭔지. 현재의 회사 운영 관련 자금, 회사의 미래 먹거리, 현실적인 아이템은 어떤 것인지 이렇게 순서를 자기가 생각해보고 거기에서 이 기회를 내가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오 피드백에서 배우는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이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